QQQ 707달러가 오늘의 전쟁터입니다. QLD, TQQQ, SOXL을 들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절대감으로 매수하면 안됩니다. 어제 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가장 많이 오른 곳부터 먼저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AI, 반도체, QQQ, QLD, TQQQ, SOXL이 있었습니다. 어제 QQQ는 707.83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은 약 1.12%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닌 조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장중 흐름은 달랐습니다. QQQ는 장중 725.6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86.6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39달러가 흔들렸습니다. QQQ가 이 정도 흔들렸다는 건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조정이 아닙니다. QLD는 90.1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94.71달러, 저점은 84.59달러였습니다. TQQQ는 73.7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79.33달러, 저점은 66.85달러였습니다. SOXL은 더 거칠었습니다. SOXL은 201.68달러로 마감했지만 장중 고점은 230.98달러, 저점은 158.01달러였습니다.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닙니다. 하루 안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보여준 장입니다. SOXL을 들고 계신 분들은 어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반도체 진짜 꺾인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게 진짜 기회인가? 바로 여기서 실력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가격이 빠지면 공포를 봅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사람은 가격이 빠질 때 구조를 봅니다. 어제 왜 빠졌는지, 어디가 깨지면 위험한지, 어디를 지키면 기회인지 오늘은 숫자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원인, AI 반도체 과열 부담입니다. 최근 시장은 AI 하나로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AMD, 인텔 서버, 전력, 데이터 센터, 메모리, 광통신까지 거의 모든 스토리가 AI로 연결됐습니다. 문제는 좋은 기업도 너무 빨리 오르면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AI가 끝난 게 아닙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시장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이 가격에서는 숨 좀 고르자. 두 번째 원인, BROADCOM 이후 번진 실망감입니다. BROADCOM은 AI 반도체 기대의 중심에 있던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BROADCOM의 숫자를 보고 기대만큼 폭발적이지 않다고 받아들였습니다. 중요한 건 실적이 망했다는 게 아닙니다. 기대가 너무 컸다는 겁니다. 주식은 현실과 기대의 싸움입니다. 현실이 좋아도 기대가 더 높으면 빠집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는 작은 실망도 크게 맞습니다. 이게 SOXL 변동성의 본질입니다. SOXL은 사랑하는 종목이 아니라 다루는 종목입니다. 믿음으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숫자로 조절해야 하는 종목입니다. 세 번째 원인, CPI 발표 전 경계감입니다. 시장은 물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CPI와 PPI가 남아있으면 시장은 쉽게 확신하지 못합니다. 물가가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식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식으면 성장주와 기술주가 먼저 맞습니다. 그래서 물가 발표 전에는 가장 많이 오른 종목부터 줄입니다. 다우보다 나스닥이 약했고, 나스닥보다 반도체가 약했고, 반도체보다 SOXL이 더 크게 흔들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 중동 리스크와 현금 확보 심리입니다. 중동 긴장이 올라가면 시장은 유가와 물가를 걱정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성장주에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스페이스X IPO 같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일부 큰손들이 기존에 많이 오른 AI, 반도체 자산에서 차익을 실현해 현금을 만드는 흐름도 겹쳤습니다. 좋은 기업을 싫어해서 파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오른 자산을 줄이고 포트폴리오를 다시 맞추는 겁니다. 개인은 이걸 보고 끝났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리밸런싱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전략입니다. 오늘은 흥분해서 매수하는 날이 아닙니다. 확인하고 쪼개고 기다리는 날입니다. 먼저 QQQ입니다. 오늘 핵심 숫자는 707달러입니다. QQQ가 707달러 위에서 버티면 어제 하락 후 반등 시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풀매수하면 안됩니다. 707달러는 강한 상승 신호가 아니라 겨우 마감가 근처를 지키는 수준입니다. QQQ가 715달러를 회복하면 단기 반등 확인입니다. 725달러를 회복하면 어제 장중 고점 근처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꽤 좋아집니다.
반대로 QQQ가 700달러를 깨면 조심해야 합니다. 700달러는 심리선입니다. 700이 깨지면 사람들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TQQQ와 SOXL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QQQ가 7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신규 매수는 멈추는 게 맞습니다. 진짜 1차 매수 후보는 686달러 근처입니다. 어제 저점이 686.64달러였기 때문입니다. QQQ 기준은 이렇게 봅니다. 707달러 위, 관망 또는 아주 소액, 715달러 회복, 반등 확인, 725달러 회복, 단기 분위기 개선, 700달러 이탈 매수 중단, 686달러 근처 1차 분할 매수 후보, 680달러 이탈 추가 하락 대비. 이제 QLD입니다. QLD는 QQQ보다 공격적이지만 TQQQ보다는 버틸 수 있는 중간 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매수자는 QLD를 가장 깔끔하게 볼 수 있습니다. QLD가 90달러 위를 지키면 아직 무너진 장은 아닙니다. 92달러를 회복하면 단기 반등이 살아납니다. 95달러 근처를 회복하면 반등 확인입니다. 반대로 88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85달러 근처는 1차 분할 매수 후보입니다. 80달러 근처는 2차 분할 매수 후보입니다. QLD 전략은 이겁니다. 90달러 위 관망, 92달러 회복 소액 가능, 95달러 회복 반등 확인, 88달러 이탈 매수 보류, 85달러 근처 1차 분할 매수, 80달러 근처 2차 분할 매수. 이제 TQQQ입니다. TQQQ는 73.72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고점은 79.33달러, 저점은 66.85달러였습니다. TQQQ는 하루 안에 79달러에서 66달러까지 밀렸다가 73달러로 돌아왔습니다. 이건 시장이 아직 방향을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공포도 있고 저가 매수도 있습니다. 오늘 TQQQ 첫 기준은 74달러입니다. 74달러 위에서 버티면 어제 마감가를 회복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TQQQ만 보고 사면 안 됩니다. 반드시 QQQ가 707달러 위에서 버티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TQQQ의 진짜 회복 신호는 76달러입니다. 76달러를 회복하면 단기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79달러를 회복하면 어제 고점 근처를 되찾는 것이기 때문에 반등 탄력이 강해집니다. 반대로 70달러가 깨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70달러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이 손절을 고민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손절 물량이 나올 때 더 빨리 밀립니다. TQQQ가 7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신규 매수는 멈추고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진짜 1차 매수 후보는 67달러 근처입니다. 어제 저점이 66.85달러였기 때문입니다. 67달러 근처에서는 공포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가 커질 때가 기회입니다. 단 전액 매수는 절대 아닙니다. TQQQ 전략은 이겁니다. 74달러 위, 관망 또는 아주 소액, 76달러 회복, 반등 확인, 79달러 회복, 단기 강세 전환, 70달러 이탈, 신규 매수 중단, 67달러 근처, 1차 분할 매수, 64달러 근처, 2차 분할 매수, 62달러 아래, 마지막 현금 준비. 형님들, TQQQ는 용기로 사는 게 아닙니다. 계획으로 사는 겁니다. 용기만 있으면 계좌가 버티지 못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공포를 견딥니다. 이제 SOXL입니다. 오늘 가장 조심해야 할 종목은 SOXL입니다. SOXL은 201.6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장중 고점은 230.98달러, 저점은 158.01달러였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이면 아무리 반도체를 믿어도 오늘은 절대 막 들어가면 안 됩니다. SOXL은 지금 야생마입니다. 방향만 맞으면 엄청난 수익을 주지만 타이밍이 조금만 틀려도 계좌를 크게 흔듭니다. SOXL의 첫 기준은 200달러입니다. 200달러 위를 지키면 아직 매수세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200달러 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관망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저점이 158달러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점 대비 많이 올라온 가격입니다. SOXL이 210달러를 회복하면 단기 반등 확인입니다. 220달러를 회복하면 강한 회복입니다. 230달러를 다시 넘으면 어제 고점 회복입니다. 반대로 19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조심해야 합니다. 175달러 근처는 1차 분할 매수 후보입니다. 160달러 근처는 진짜 공포 매수 후보입니다. 어제 저점이 158.01달러였기 때문입니다. SOXL 전략은 이겁니다. 200달러 위,
추격 매수 금지. 210달러 회복, 반등 확인. 220달러 회복, 강한 회복. 230달러 회복, 분위기 개선. 190달러 이탈 조심. 175달러 근처, 1차 분할 매수. 160달러 근처, 공포 매수 후보. 150달러 이탈, 마지막 현금 없으면 버티기 힘든 구간. 오늘 현금 사용법은 단순합니다. 현금이 100이라고 하면 오늘 최대 30까지만 씁니다. QQQ가 707달러 위에서 버티고 TQQQ가 74달러 위에서 버티고 SOXL이 200달러 위에서 버틴다면 현금의 10%에서 15%만 소액 매수입니다. 이건 공격이 아니라 정찰입니다. 시장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매수입니다. QQQ가 700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매수를 멈춥니다. 진짜 매수 후보는 이 구간입니다. QQQ 686달러, QLD 85달러, TQQQ 67달러, SOXL 175달러. 여기가 1차입니다. 더 깊은 구간은 이렇습니다. QQQ 680달러, QLD 80달러, TQQQ 64달러, SOXL 160달러. 여기가 2차입니다. 마지막 공포 구간은 이렇습니다. QQQ 670달러, QLD 77달러, TQQQ 62달러, SOXL 150달러. 여기까지 내려오면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현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익을 내는 날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해 총알을 아끼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QQQ는 장기 우상향이고 QLD와 TQQQ도 결국 오를 거면 그냥 지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계좌가 장기를 버티느냐입니다. 장기 투자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20%, 30%, 50% 흔들릴 때도 버텨야 장기 투자입니다. TQQQ를 79달러에 몰빵한 사람과 67달러, 64달러, 62달러에 쪼개서 산 사람은 같은 종목을 들고 있어도 완전히 다른 투자를 하는 겁니다. SOXL을 230달러에 흥분해서 산 사람과 175달러, 160달러, 150달러에 나눠서 산 사람은 같은 반도체를 믿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투자는 믿음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좋은 자산도 나쁜 위치에서 사면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자산을 좋은 구간에서 나눠 사면 하락장은 기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올라가면 보내줍니다. 내려오면 기다립니다. 정해둔 가격에 오면 쪼개서 삽니다. 절대 감정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QQQ가 715달러를 회복하고 TQQQ가 76달러를 회복하고 SOXL이 210달러를 회복하면 시장은 반등을 시도하는 겁니다. 이미 가진 사람은 보유하면 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은 아주 소액만 확인 매수하면 됩니다. 반대로 QQQ가 700달러를 깨고 TQQQ가 70달러를 깨고 SOXL이 190달러를 깨면 다시 공포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준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QQQ 686달러, QLD 85달러, TQQQ 67달러, SOXL 175달러. 여기서 1차 QQQ 680달러, QLD 80달러, TQQQ 64달러, SOXL 160달러. 여기서 2차 QQQ 670달러, QLD 77달러, TQQQ 62달러, SOXL 150달러. 여기서 마지막 공포 대응. 이렇게 숫자를 정해 놓으면 시장이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사람을 시험합니다. 오를 때는 더 살 거라고 후회하게 만들고 빠질 때는 다 끝난 것처럼 겁을 줍니다. 하지만 진짜 돈은 그 사이에서 벌립니다. 남들이 흥분할 때 한 발 물러서고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계좌를 바꿉니다. 어제 장은 분명 무서웠습니다. 특히 SOXL 장중 변동성은 정상적인 멘탈로 보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이 레버리지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옵니다. QQQ가 흔들리면 QLD는 더 흔들리고 TQQQ는 더 크게 흔들리고 SOXL은 그보다 더 거칠게 움직입니다. 이건 단점이면서 동시에 기회입니다. 누군가에게 변동성은 손실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변동성은 할인입니다. 오늘 전략은 명확합니다. 계좌를 크게 만드는 사람은 매일 사고 팔아서 이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준 없는 공포와 기준 없는 탐욕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숫자는 더 중요해집니다. 감정은 줄이고 기준은 선명하게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도 시장은 우리를 흔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기 위해 시장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흔들림을 이용해서 더 큰 자산으로 가기 위해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